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굴성 백혈병 환자분들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관리를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활계획을 세우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만성굴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이제 골수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었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대에는 사실 생존율이 40에서 50%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부터 장기 생존율이 9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로는 만성굴성 백혈병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다른 문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성골성 백혈병이 이제 이만큼 오래 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생활 관리를 잘 들으시고 평소에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복약 순홍도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을 잘 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혈액 질환을 치료할 때의 대부분의 이제 치료제들은 이제 과거에는 주사약제가 많았습니다. 즉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던 병원으로 오시던 외래주사실에서 맞던 이러한 주사를 맞는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오셔서 그냥 약을 투여해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약이 먹는 약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환자분들은 한번 의뢰를 방문을 하실 때 3개월치, 뭐 적짧게는 1개월치 이렇게 약을 가지고 가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약을 드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얼마나 잘 먹느냐 안 먹느냐가 치료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몇몇 연구들을 보면은 환자분들이 약을 잘 먹었던 경우, 즉 최소한 80에서 90% 이상 먹었던 경우와 잘 먹지 않고 40%에서 50% 절반 정도밖에 복용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의 치료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약을 잘 드신 분들이 드시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유전자가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치료의 완치율도 높아지고 재발률도 낮아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약을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꼬박꼬박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먹는 약을 까먹었다. 한 번 빼먹었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약을 빼먹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약을 생각날 때마다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고 아예 그냥 불편할 때 먹고 안 불편하면은 안 먹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만성굴성 백혈병은 그 약을 잘 먹을수록 혈액 중에 약의 농도가 일정하게 치료 농도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두 번 우리가 빼먹었다고 해서 그 농도가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한두 번 정도 잊어버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장기간 뭐 일주일 이상, 3주 이상 이렇게 안 드시는 거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약 순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복약 순환도를 지키기 어려운 약제들이 이제 닐로티닉 같은 약제들이 있는데 이 닐로티닉 같은 약제는 실제로 복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실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꼬박꼬박 약을 지켜 드시기는 하지만 젊은 분들, 특히 활동도가 높은 분들은 이 약을 하루에 2번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약 순응도 문제 때문에 이제 다사티닙을 제가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권유를 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닐로티임이라는 약은 이제 식사 전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또는 식사하고 난 이후에 2시간 이후에 복용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해서 그렇게 드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8시에 식사를 하셨는데 내가 10시에 먹는 거를 잊어버리고 11시쯤에 생각이 났다, 그러면 11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8시에 먹어야 되는 약인데 근데 10시에 무슨 다른 약속에 있어서 10시에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조금 땡겨서 드셔도 됩니다. 한 30분 정도 땡겨 드시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약 순홍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약을 잘 지켜서 드시되 한두 번 정도 잊어버리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장기간 약을 안 드시는 거는 피하시고, 시간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지만 너무 그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약 순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알람을 설정해 놓거나, 또는 이 복약 순응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그걸 스마트폰에 깔아서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게끔 알람을 주고 내가 약을 먹었는지 체크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앱도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대개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이 돼서 혈액검사 수치가 안정이 된 다음부터는 면역기능, 즉 호중구 수치는 대부분 안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식사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한 사항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선호하시는 음식을 여러분들의 식성에 맞게 여러분들의 체중 관리를 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 몇 가지 약제, 특히 닐로티닉과 같은 약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이제 스타프루츠, 이런 몇 개의 특수한 과일들은 좀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식사에 대해서 제한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 성인병 관리에서 결국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나중에 치료를 지속하시면서 나이가 드시고 또 이런 만성골수성 백혈병 약들이 가져올 수 있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결국 성인병에 생기기 쉽고, 이 성인병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나이 드셔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인병을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당 검사, 고지혈증 검사, 그리고 혈압을 체크를 해서 이러한 성인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또 성인병을 막기 위한 건강한 식사, 즉 당뇨를 막기 위해서 또는 고지혈증을 막기 위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짜게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중요하겠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사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약을 먹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건강한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시면서 이러한 성인병 관리, 특히 체중 관리라든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 특히 헬스장을 다니시거나 근육 강화 훈련 운동을 하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정상적인 운동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 중에서는 산악인도 있고요.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이면서 운동선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전혀 제한을 받거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은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항암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은
되게 면역 기능 자체는 정상인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는 있지만 그렇다고 치명적인 감염이 생길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도의 위생관리, 즉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 얼굴, 발을 깨끗하게 씻고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꼭 가족들과 전부 격리를 하거나 그 씻기를 전부 다 끓여서 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건을 따로 쓰실 필요도 없고요. 장기적인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성골수백혈병 환자들이 특히 젊은 나이에 걸리신 분들은 이 장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진단이 되셔서 어쩌면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어떤 분들은 아예 평생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학생이거나 현재 직장인인 상태에서 진단이 되셨다면은 초기에 약을 처음 복용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붓는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또는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약제를 조절을 하고 또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고 보조 약제들을 투여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조절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학업, 생업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또 현재 생계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본인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잠깐 휴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평생 학업을 지속 못할 그런 상태는 절대 아니고요.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초반에 약 드시는 동안에 조금 힘들어서 휴직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관리만 하시면은 직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근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에서 당신 백혈병인데 이런 병을 가지고도 계속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나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부분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진단됐을 때 이게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임신 도중에 만약에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진단되셨다든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실 때에 진단되셨을 때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 치료가 잘 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혼, 임신, 출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결혼 같은 경우도 역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됐는데 간혹 안타까울 때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사귀는 분들에게 이 병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을 같이 오시게 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병이고 나중에 임신, 출산 다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사랑하신다면은 전혀 걱정하시지 말고 결혼하셔라.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약제들은 대개 임신, 출산 과정에 있어서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임신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출산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약의 투여 방법이나 시기를,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는 시기 등을 잘 조절을 해서 충분히 임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지장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이 단어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신 이후에는 이제 안심을 하시고 또 치료에 잘 따라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또 혹시 이런 병이 재발되거나 내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께서
너는 극복할 수 있고 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 복무면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젊은 분이 만성골종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셨다면은 이것도 백혈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 신체 검사상 6급으로 판정이 되면서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되는 그런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뭐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백혈병이기 때문에 산정특례에 해당합니다. 산정특례는 우리나라에서 이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5%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를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은 5년 이후에 다시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완성골수증 백혈병이라는 병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 아직까지는 희박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 이제 약제를 줄이거나 중단해서 완치의 개념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산정특례는 여러분들이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가면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처음 진단된 이후에 5년이 경과하시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산정특례 연장 여부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할 때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C로 시작되는 코드로 되면 그러한 이 백혈병, 혈액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보험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혈액암, 고액암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만성골수증 백혈병 환자의 생활과 장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생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얼마나 잘 먹느냐는 복약 순응도가 중요하겠고 약을 잘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료 결과가 훨씬 좋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한두 번 빼먹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장기간 약을 중간에 중단했다가 드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음식들,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자몽이나 스타프루츠 같은 특수한 음식을 제외하면 가리실 게 없는데 오히려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 혈당을 올릴 수 있거나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거나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식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으로 이런 성인병에 대한 이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만성골수증 백혈병이 아닌 이런 성인병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위생 관리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학업, 생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지장을 받으실 게 없고 일시적으로 휴학을 하시거나 휴직을 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학업, 생업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고 결혼, 임신, 출산도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과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군복무는 면제로 돼 있고 산정특례는 5년마다 갱신을 해서 끝까지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이 보험 암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현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